채널 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더군요. 예예. 근데 뭐 통화 문자 기록을 횟수까지도 다 확인을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채널A 단독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네. 그리고 윤영호 네. 그 세계 통일교 세계본부장 네. 이 두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10여 차례 아. 통화하고 문자한 기록을 경찰 그 특별 전담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통화 문자가 오간 시점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돼 있다. 네. 그럼 이게 윤 본부장이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장관한테 뭐 그게 지금 2천만 원에서 지금 4천만 원까지 액수는 지금 엇갈리고 있지만 시계도 지금 두 개, 최대 두 개, 불가리아하고 하여튼 두 가지 시계죠. 네. 그 시계를 줬고 금품을 줬다라고 측정하는 시점과 문자와 전화가 오간 시점이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2018년에서 21년 사이에 하여튼 통화와 문자도 10여 건이 있었다까지 확인됐으면 이제 수사가 조금 더 전재수 장관 전 장관 쪽을 옥죄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계 예,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네, 까르띠에하고 이 시계 불가리. 어디가 있을까요? 아직 못 찾았다 그러죠. 예. 아직 못 찾았다 그러고 지금 논두렁이 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옛날처럼. 아마 예. 그러니까 전 그래서 민중기 특검을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참 몹쓸 특검이었다는 게 예. 아마 그런 진술이 나왔을 때 아마 민중기 특검 측은 강하게 부인하겠지만 그 진술이 8월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난 편파성,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냥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서 탈탈 털면서 수사하는데 민주당 관련된 진술은 아예 조서에 남기지도 않고 내사 번호도 부여 안 하고 한참을 끌었던 특검이라면 거기 와 있는 그리고 검사 수사관들이 많거든요. 이 내용이 안 들어갔을까요? 여권에 저는 어떻게든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한 3, 4개월 정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 수사를 그렇네요. 회피할 수 있는 아이고야. 시간을 줬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한 100번은 했겠다. 100번은 했겠어 정말.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경찰이 뒤늦게 수사로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갔을 때도 그 의원실에서 140분 동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파석이 돌아간 소리가 140분 동안 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8월 달부터 어느 시점부터 전재수 장관님 뭐 좀 조금 꺼림칙한 진술이 나왔는데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얘기가 요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미 3, 4개월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최소한 뭐 그게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꽤 긴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의원실에서는 또 파쇄기를 140분 돌렸으니 그럴 정도면 지금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이미 다 처분했거나 어디론가 정말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니 갔을 가능성이 김건희 있죠. 특검이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주었다는 그라프 목걸이하고 그다음에 샤넬백 이것도 예. 한동안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예. 나중에 저쪽에서 뭔가 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샤넬백을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확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라프 목걸이는 아직 못 찾고 있고 예. 그런데 현물을 찾는 게 힘이 든다면 예. 통일교회는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구입한 영수증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있을 거고 예. 구매한 구매처가 있을 거고 그렇죠. 구매처에 그 장부에도 팔았다는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런 까르띠에를 어느 백화점에 샀는지 그렇지. 신세계에서 샀는지 뭐 롯데에서 샀는지 그렇습니다. 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경찰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거를 딱 추궁하고 수사해서 들어가면 이 시점쯤에 벌써 이제 어느 구매처에서 어느 백화점에서 내지는 뭐 어느 수입상을 통해서 샀는지가 이미 확보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보도가 없고요. 현물은 아직 못 찾고 있고 또 참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통탄했습니다만 지금 그 현재는 시계 두 개에서 아마 시계 하나만 지금 압수영장에 네.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시계가 1,0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옛날 무슨 부채도서도 아니고 말이죠.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럼 정말 아니 받았던 액수도 왜 4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왜 2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뚝 떨어졌는지도 예, 모르겠지만 예. 1천만 원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조금 늘어나서 어떻게든 수사 비빌 구석이 있고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공소시효가 그냥 속절없이 허무하게 통과된 것처럼 돼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이게 민중기 특검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건 이번엔 아마 이번 특검에서는 통일 특검을 하더라도 일단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잠깐 뒤로 미뤄졌는데 저는 이게 시점이 언제가 됐든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동아일보 단독 기사
소개해 주십시오. 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협조로 국토부가 불허해왔던 사안이 승인을 받았다 이런 보고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임종석 물론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역이 아닌데 네. 이 민주당 의원에게 국토교통부 그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의원이었어요. 네. 통일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예. 거기에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로비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 한일 해저 터널을 담당하는 그 재단 이름을 평화 터널 재단에서 세계 평화 도로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네. 아마 통일교 입장에서는 평화 터널이라 이름보다 평화 도로라는 아. 이름이 더 기묘하고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재단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불허하고 있었답니다. 네. 안 돼, 뭐 이름 바꿔. 네. 근데 임종성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서 턱 해주니까 후다닥 그게 바꾸는 일종의 민원을 달성한 거고. 임종성이 예. 친명 7인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친명 그룹에서 핵심 의원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있던 시절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예, 물론 이때는 1917년이니까. 2017년이니까 네. 예. 그 2017년이니까 막 여당으로 이제 뭐 됐던 시절이겠네요. 어쨌든 예. 네. 그러니까 친명계니까 이때는 물론 당시 정권의 핵심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렇죠. 국토교통위에 소속된 여당 의원이면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의 힘은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름 바꿔줬고 그래서 또 임 의원과 뭐 땡땡땡 다른 의원까지 세계 평화 이제 이들 뜻에 따라서 세계 평화 도로 재단으로 이름을 잘 바꿨어요. 네. 그 재단의 고문직도 또 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종성 당시 의원과 통일교 측이 상당히 아주 그냥 밀접하게 정말 마치 혀처럼 잘 서로에게 구미에 맞게 돌아갔다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일반 신도들은 임종성 의원을 통일교 신자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네, 통일교 신자인 워낙 줄 행사에 자주 자주 나오니까. 나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을 보면 뭐 우리가 전재수 전 장관, 전재수 현직 의원이죠.가 네. 어떻게 통일교 협조했는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이 통일교가 부탁하고 그리고 통일교랑 한번 이렇게 딱 손을 잡으면 진짜 이렇게 입에 혀처럼 많이 도와주고 그럼 또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으로 뭐 고문직도 주고 뭐 이를테면 이런저런 편의와 뭐 금품도 제공할 땐 필요하고 여기도 보면 2017년에 보면 임종성 의원은 대만에 잘 도착해서 환영 만찬했다. 국토교통위 소속이라서 가평군의 통일교 천원단지 건설에도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출장 같은 거에도 그러니까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은 뭐 통일교 입장에서 로비를 한 정치인들이 뭐 수십 명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었으나 그 중에서 그 어떤 정책적 로비 또는 자기네들의 그 어떤 수건 민원을 풀기 위한 그 창구로서 임종성 의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 같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을 해준 거로 보입니다. 네. 수행을 해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윤영호 본부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 임종성 의원에게 선거자금 건넸다는 얘기고 예. 임종성 의원은 아니 난 그때 컷오프 때문에 무슨 얘기야 뭐 반론하고 있지만 네. 이미 그로부터 한 3, 4년 전부터 현안 해결해주는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그 대가성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예. 전현직 의원으로 전재수하고 임종석은 두 사람이 민주당이고 예. 김규환 전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이고 그렇게 된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 소개해 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현 의원 직전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여튼 사표를 후다닥 내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책 500권을 사줬다는 거예요. 이 책 500권 따뜻한 숨이라는 책 500권을 이게 한 권에 2만 원짜리니까 1,000만 원을 지출했다. 500권 곱하기 2만 원에서 2만 원 하면은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어치 사준 네. 거예요. 네. 근데 이 500권을 사준 단체의 대표가 윤영호 본부장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다면 윤영호 본부장이 예. 이 전재수 의원의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거에 직접적으로 나섰다. 이거 사실 책 김 선배의 책을
한 2만 원짜리 책을 예. 출간했는데 예. 누가 500권 사주면 고마우시겠어요? 안 고마우시겠어요? 아니 그거는 예.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그쵸. 절대로 공짜로는 그렇게 안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령 제 친구가 있어서 예. 저한테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을 사주면 아마 최대로 한 5권? 5권 그렇죠. 예, 그냥 맥시멈 따져서 한 예, 10만 예. 원어치 아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정말 중마고 오고 나오고 정말 깊은 사이다 그러면 한 10권, 20만 원어치 500권. 500권. 예. 아 이건 절대 맨입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예. 그동안 윤용호 본부장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진술했지만 어떤 스탠스였냐? 자기가 뭘 줬다는 쪽보다는 그런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천정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나는 들은 얘기다. 한학자 총재 내지는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만나서 뭐 경배를 받든지 뭘 주든지 하는데 네. 그랬다고는 들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윤용호 본부장이 직함이 4가지나 있었대요. 네. 통일교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모겸 세계본부장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비서실 무슨 사무총장 겸 PS 사무총장. 거기에 효정문화원이라는 곳. 효정문화원. 효정문화원의 대표인데 예. 원장이에요. 효정문화원장. 예. 효정문화원장이 윤용호 씨였고 이 책 사주고 하는 거에 품위서의 최종 결재권자가 바로 윤용호 효정문화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종문화원에서 책을 산 거군요. 책을 산 겁니다. 효종문화원 돈으로. 그거를 효정문화원장 윤용호 본부장이 품위서에 도장 찍어서 샀으니까 사실상 윤용호 본부장이 이 책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도 역시 매우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윤영호는 한학자 총재가 다 했어. 사실 그쪽 결재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 다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한학자 총재 측은 아니야. 윤용호가 개인적인 독단적인 일탈이야. 그렇죠. 그런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윤용호가 어디다 대고 한학자 총재님하고 참 어머님하고 서로 뜨거운 감자 떠넘기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위치인가? 거의 그 신급으로 경배를 하던 참 어머니하고 예. 어떻게 감히 지가 예. 거기다가 헤딩을 하고 들이받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그런 양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각자의 길을 가는 그리고 이제 윤용호 본부장은 통일교에서의 그동안 자기가 굉장히 넘버 2까지 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 각자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윤용호가 사실상 넘버 2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뭐 부인이 또 뭐 재경국장인가 그랬고 보도는 그렇게 돼 왔지만 예, 예. 그러나 윤용호 본인은 아니야. 지도부는 따로 있고 예. 거기서 다 결정하고 총재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또 금고지기가 따로 있는데 나는 그냥 심부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모양새죠. 그렇다면은 예.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죄수의 딜레마라고 불러왔거든요. 예. 막판에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은 예. 서로 이제 떠넘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떠넘기는 것도 웬만해야 떠넘기지 윤용호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시던 분 아니에요. 한학자 총재가 예. 이 교단을 만드신 분들인데 예. 그렇다면은 혹시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 한학자 윤용호 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물밑거래 같은 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삼자 사이에 물밑거래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예. 이 사람들이 예. 지금 뭔가 수건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소풍 가서 수건 돌리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는 예. 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이 현재 주류 세력과 네. 거기서 이제 떨려난 것으로 보이는 윤용호 전 본부장 사이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분석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사실은 두 사람 양쪽이 그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았다면 네. 양쪽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감춰줄 건 감춰주고 뭐 얘기할 건 얘기하는 식으로 해서 네. 양쪽에 합쳐진 그 이익의 극대화를 노릴 텐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합쳤을 때에 비해서 훨씬 양쪽 다 피해를 보는 그런 데서 이제 결국 이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잖아요. 이게 소위 게임이라면서 나오는 네. 그 굉장히 서로가 이 데미지와 상처를 많이 입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의 균형 쪽으로 가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윤용호 본부장은 쟤네가 한 거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랬지만 지금 당장 윤용호 본부장 본인이 이렇게 사인해서 책 500권 1,000만 원어치 사준 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양쪽이 서로를 좀 갉아먹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문제는 이 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총재든 통일교든 국민의힘 쪽 강한 거에 대해서만 탈탈 털려고 그러고 거기만 그냥 어떻게든 캐내려고 했고 민주당 쪽은 애써 못 본 것처럼 했던 이 민중기 특검의 아주 이 편파적인 행태가 다시 뭐 거듭 제3, 제4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예. 그 대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예.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재단, 통일교라는 말을 이제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봐도 통일교가 분명해 보이는 그걸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저 종교 재단 해산 문제를 검토하라 그랬다면 예. 여느 그런 사안 같으면 예. 거기 관련 부처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법무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재단 해산에 관해서는 문체부도 관련이 있어요. 예, 예. 종교 소관 부처가 문체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움직여 가지고 지금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또 이제 국무회의가 열 텐데 이때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두 번이나 강하게 쪼아서 얘기했으면 법제처가 아마 뭐 내일 공식 좀 보고하는 최소한의 모양새라도 갖추긴 갖춰야 될 아니 텐데. 종교단체 재무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체부가.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얘기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후속적으로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말 못 듣고 있고 그렇다면 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이 예. 주의를 환기시켜 놓고 끝 한 다음에 뭔가 여기서 이제 막는다. 대신에 통일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금품이면 금품 또는 뭐 선물이면 선물 또는 뭐 한학자 참 어머니한테 큰절을 하는 장면에 대한 뭐 영상이나 사진이면 사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뭔가 차단을 하는 이제 이런 상상이 통일기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겁박 압박 때문에 통일교가 현 정부에 대해서 불리한 거는 내가 우리가 최대한 감춰줘야겠다. 네. 현 정부가 원하는 자료만 내놔야겠다. 아마 그런 식의 압력을 느껴서 그런 쪽으로 좀 순치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거죠. 윤영호 통일본부장 저 세계 본부장이 최후 진술을 할 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여기 관련된 정치인들 실명을 다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날 법정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 취재 들어가고 그날 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났죠. 중계법정을 따로 만들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근데 갑자기 최후 진술을 하면서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는 전혀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버리니 그래서 그때 그 대통령의 압박이 통했다라는 분석도 나왔었죠. 저는 그 정도의 심경의 변화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그냥 이상한 딜이 막 돌아가고 있을 수도 그렇죠. 있다. 네. 예. 우리가 모를 뿐. 예.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는 지금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어느 쪽에서 정보를 지금 이렇게 리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매우 어지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뭔가 이걸 가르마를 타고 있는 인물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저희가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여기서도 보면 어쨌든 이거는 이 조선일보 기사는 민주당 쪽 내지는 이 특검의 민중기 특검의 편파성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황을 더 짙게 해주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효정문화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책 500권 사준 거. 네. 당시 특검이 효정문화원도 압수수색을 했었답니다. 네. 통일교 수사한다고. 아. 근데 이 효정문화원이 이 전재수 의원 책 500권 1,000만 원어치 사준 거는 네. 결국 특검이 사건을 경찰 국수본으로 넘긴 다음에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검이 윤 씨의 진술을 그냥 전문 진술로 치부했거나 네. 민주당 관련 수사는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은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네. 여기서도 든다. 효정문화원 관련해서 왜 압수수색했으면 그때 이미 확보됐을 텐데 그걸 경찰에 던지니까 그 이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아예 눈을 감으려 했던 거 아니냐. 그다음 또 특검 검사가 이 통일교 사람한테 질문도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게 그 통일교 한부 A 씨가 조선일보에 얘기한 건데 네. 그 특검의 검사가 통일교는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길 바라느냐 이렇게 묻길래 답을 이렇게 했대요. 네.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양심적인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 그랬더니 또 검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통일교는 참부모라는 게 문선명 한학자 부부죠. 네. 참부모와 통일교를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겠네요. 그렇게 되물었대요.
그래서 A 씨가 그러면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양심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좋아요. 그랬더니 조사 마치고 끝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통일교는 참 부모를 따르는 사람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라고 앞뒤 다 잘라내고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딱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씨가 아니 하나님의 말은 쏙 빼고 왜 참부모를 넣어놨냐?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르지 않냐? 네. 그랬더니 검사가 말장난하냐? 이러면서 면박을 주길래 아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서를 이런 식으로 입맛대로 하려고 했다는 정황들을 보이는 거죠. 네. 어떻게든 또 하나 통일교 호남 담당자한테는 예. 그 호남 담당자 B 씨가 네. 교인들에게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우리 뜻을 잘 전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대요. 그랬더니 검사가 호남에서 진영 논리와 상관없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지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답을 유도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민중기 특검이 관련된 거 압수수색해서 뭐가 줘서 이 뭐가 혐의가 발견돼도 진술이 나와도 이걸 어떻게든 국민의힘 쪽에 불리한 거, 국민의힘한테 뭔가 통일이 유착된 것 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고 애써 민주당 현직 국장관 이런 쪽은 눈 감으려 했다는 게 이번 기사와 이번 요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그래서 여기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예. 통일교의 성지라는 그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이제 천정궁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 통일교 서울본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할 때 뭘 했는지는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런 사건의 압수수색 첫 번째 들여다봐야 될 게 금전 출납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금전 출납부가 어디 있느냐? 재경국에 있고 경리국에 있고 그러겠지요. 그 해당 부처가 어딘지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예. 거기에서 지금 뭔가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후속 보도가 없어요. 가령 서울본부에 있는 통일교 재단에서 무슨 금전 출납에 관한 뭐 컴퓨터를 들고 왔든지 아니면 그 뭔가 USB를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없냐 이거죠. 심지어 전재수 의원 장관 그때 현직 장관이었어요. 올해 8월에 예. 현직 장관한테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 그때 돈 한 3, 4천만 원 줬어요. 시계도 2개 줬어요. 예. 이 진술 나왔는데도 진술이 나왔는데도 조서에 안 적었잖아요. 이럴 정도니 예. 압수수색해서 와도 가만있어 봐. 야 이거는 가만있어. 이거 민주당에 불리한 건데 야 이거 넣어놔. 야 이건 좀 약간 과장합니다. 야 요거는 이거 국민의힘 거다. 야 이건 이거 다 이거 빨간색으로 적어. 빨간색으로 적어. 사사사사 찍고 다 해. 이런 식으로 수사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번에 경찰에 결국은 여러 가지 뒤늦게 알려지고 하니까 11월 달에 검사들이 파견 풀려서 할 때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사번호 부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정에서 윤영호 본부장이 제가 민주당한테도 준 거 다 진술했습니다. 얘기 폭로성 하니까 그제서야 경찰로 하면서 그때도 이거는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니라 해서 공소시효를 오히려 넘기는 데 도움을 주는 의도적으로 했다면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넘겼는데 경찰이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전재수 의원이나 이쪽 민주당 관련된 거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패디기 치듯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본 경찰도 아니 어떻게 이걸 분리도 안 해놓고 이렇게 줄 수가 있냐. 분리도 안 했다는 건 민주당 관련된 건 다 그냥 한쪽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그냥 보지도 말자. 거의 제가 좀 과장했습니다만 거의 이런 수준으로 민중기 특검이 애써 무시하고 사실상 뭉갠 거죠. 뭉갠 그 후폭풍이 지금 이제 불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든 지금도 누군가 눈에 안 보이는 베일되어 있는 사람이 야 통일교 계속 팔 비틀고 야 너 적당히 얘기해. 심각한 거 얘기하면 안 돼. 또 국민의힘 쪽 건 그건 좀 얘기해도 좋아. 뭐 이렇게 민중기 특검이나 윤영호 본부장이나 현재 통일교를 어떻게든 일 잘 조정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건 칼을 뽑는 순간 이 칼이 제 손을 이끌고 가는 거지 제 손 마음대로 수사가 안 되거든요. 압수수색한 거 지금 경찰이 보다가 분명히 거기에 민주당 관련된 뭐가 있는데요. 근데 야 그건 덮어. 그렇더라도 전 경찰은 덮어해서 덮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검찰에 비해서. 검찰은 이걸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경찰 이제 서울 경찰청 국수본에 이제 그 특별 전담 그 수사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 오늘부터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특검이 곧 나온다는데 그럴 수 예? 있죠. 예. 예.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이제 민주당까지 받겠다고 했으니 물론 특검 추천까지 뭐 시간이 걸리고 뭔가 이제 또 뭐 온갖 얘기들이 오가기는 하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경찰이 수사를
우리가 넘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거는 다 최선을 다해서 넘기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 잘 됐다 야 골치 아픈데 그렇지. 내가 거기 팀장이라도 야 오늘은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어디 맛있는 집 어디 있어?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하겠단다 야. 팀장님 잠깐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어. 뭘 지금 보고를 해? 좀 신중해. 그 있잖아요. 그 멘트 신중하라고. 기사 안 봤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경찰은 더 눈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은 검찰보다 전 훨씬 더 눈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팀장 총경은 자기가 지금 다음에 별을 달아서 경무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목숨 거는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에 불리한 현 정부에 불리한 수사를 아주 강도 높게 한다? 정말 연목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찜찜하던 차에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으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특검까지 한다고 했으면 경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경찰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괄목성대하는 경찰 그 특별 전담 수사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